방송만 나갔다 하면 화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를 쏟아내는 코너,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정말 뉴스쇼 화제의 코너죠. 월간 아무개. 예. 월간 오늘은 정두원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소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어떤 점이 이렇게 부담스러우셨어요? 뭐 화제가 된다니까 또 화제가 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부담감 팍팍 들으면서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요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니, 방송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 정말 방송인 다 되셨어요, 정두원 전 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나저나 연락 못 받으셨어요? 예, 비대위원장이요? 예.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예.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비대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예. 각 계파의 반발과 거부감이 없는 인사를 이제 추진한다. 아, 친박에서도 거부감 없고 예. 비박에서도 예. 거부감 없는 인물, 공통적으로 예. 그런 예. 인물이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난한 인사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의 상황이 예. 반발이 있어야지 비대위원장이 권위가 쓰고 이제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어허. 양쪽 다 반발이 없는 사람들을 하면은 그 뭔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애초부터 비대위원장에 예. 관심도 안 가졌지만 예. 저 같은 사람은 당연히 양쪽에서 다 반발하죠. 양쪽에서 다. 그러니까 쓴소리만 하고 다니시니까. 사실은 근데 정두원 전 의원을 지금 추천이 엄청 들어왔어요. 저희 뉴스쇼 청취자들은. 이렇게 쓴소리하는, 제일 앞장에 서서 쓴소리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고쳐야지. 그런 얘기를 지금 많이들 하시는데 연락도 못 받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 아이고 참.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름이 오르내렸던 사람 뭐 이국종, 이정미, 돌 뭐 이런 분들 이름 오르내린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분들이 다 거절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제 공당에서 예. 이 당의 얼굴을 내세우는데 진행하는 이 일 자체도 좀 뭐한 얘기 좀 애들 장난같이 일을 진행했어요. 정말 이거는 예. 머리를 짜서 정말 비밀리에 진행을 해서 깜짝 내놓아야 될 사안인데 난 세상에 비대위원장을 공모했다는 얘기는 또 세상에 처음 들어요. 아유, 국민 공모 이거 민주적이고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비대위원장을 공모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 장난같이 돼버렸죠. 장난스럽게 예. 느껴졌다. 예. 그럼 외과 의사, 수술하는 의사 이국종 교수한테는 이름만 오르내린 게 아니라 실제로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찾아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작심을 하고 간 건데 예. 거절당한 거죠.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나름 기발한 이제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해요. 국민들로서는 좀 그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겠죠. 신선하다고 느낀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예. 아니 지금 외과에서 수술 응급센터 그 막 헬기 타고 다니고 이런 분한테 왜 갑자기 정치하는 분이 뜬금없이 왜 찾아갔냐. 이분이 몸 수술하는 분이지 정당 수술하는 분은 아닌데. 이런 의견도 많았어요. 수술도 잘하시지만 예. 그때 이제 의료계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강단 있게 얘기도 많이 했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강단이 있을 것이다라고 본 거예요. 본 거죠.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이국종 교수가 사실 국민적인 인기가 높고 그래서 정치권에서 굉장히 욕심을 내는 건 사실인데 결국은 이번에는 거절했습니다만 결국은 이 이국종 교수가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보세요. 왜 봐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국종 교수가 싫으면 예. 만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무슨 그런 걸 하냐 됐다 이럴 텐데 만났어요. 그것도 언론에 이제 조명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뭔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죠. 예,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정치를 하실 분 같은데요. 그래요. 예. 정치 지금 그리고 정치하면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은. 그래요. 그리고 또 의료계 그런 인사도 필요하고 정치권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이정미 재판관 누굽니까 돌 선생 이런 분들은 그냥 난 아예 실소 만나지조차 않았는데 만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였다는 보도가 되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의사는 있는 정치적인 행위를 한 거다. 갈 것 같다 그분. 어디로 갈까요? 당이요? 예. 그건 모르겠죠. 근데 하여간 이쪽에 이제 응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색깔을 좀 드러낸 거죠. 아하, 그래요.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이 김병준, 박찬종, 전희경, 김성원, 이용구 이분은 이제 현재 당무감사위원장, 중앙대 총장 출신 5명의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사람이 된 거죠. 그냥 무난하다고 보세요. 박찬종 변호사는 쓴소리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박찬종 변호사도 사실 그 국민 이제 쓴소리는 하시지만은 이제 정치권에 떠난 지도 오래됐고 힘이 많이 빠져 계시죠. 아하, 그렇게 그럼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세요? 누가? 위원장 김병준 교수가 되겠죠. 김병준 교수는 위원장 아니면 나 이름 발표하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이거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신 얘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스타일. 자기의 그 급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급을. 나는 위원장 아니면 비대위원으로 할 거면 내 이름 발표하지 마라. 이제 그랬을 거다. 예, 그렇죠. 잘하시는 분이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확신이. 그럼 김병준 전 부총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정해진 거네요, 그러면? 또 금방 또 다음 주에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월간 정도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일 지금 뭐 소문도 정가의 소문도 김병준 전 부총리 명예교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내부 반발은 상당히 큽니다.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5명의 명단을 발표했어요. 하자마자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났느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이렇게 쭉 발표를 하고 뭐 의견을 좀 듣자 이랬더니 심재철 의원이 아니 김대행부터 사퇴하시오. 지방선거 폭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책임을 져야 될 분이 이게 지금 뭡니까? 뭐 이렇게 한 거죠. 그러자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 2013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성의 누드 사진 보는 모습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됐을 때 내가 막아주지 않았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당의 혜택을 받아서 국회 부의장 하실 때 특수활동비 받았는데 밥 한 번 나한테 산 적 있느냐? 막 이렇게 싸움이 붙은 거예요. 막말이 오가고. 그러자 심 의원이 그때 누드 사진 보도 당시에 출당 요구가 당에서 나온 적 없다.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마셔라. 또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공당에서 이제 최고 의결기관인에서 회의가 벌어졌는데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논쟁이 아니라 시정자패들의 싸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제 권위도 없고 거의 무정부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물러나라 이 얘기는 뭔 얘기하고 같으냐면 지금 당신이 비대위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린 그 비대위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내부에서 해라. 전당대회 치러라. 그러니까 그거죠. 이제 지금 이제 계파 간의 싸움 그러잖아요. 계파는 그래도 당 내에서 계파라는 얘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건데 이 정도는 분파입니다. 이제 분당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분당 직전 상황까지 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분당 거죠. 싸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전국위원회가 열리면 이제 과거에 친박에서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 정진석 원내대표 시절이에요. 김용태 혁신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그걸 열었는데 이제 김용태가 이제 부담스럽거든요. 친박에서. 갖고 그 전국위원회를 성원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비대위원장 추대되는 건데 최종적으로. 그래가지고 전국위원회가 못 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친박이나 이쪽에서 서로 계산할 겁니다. 전국위원회 이제 성원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성원을 채울 것인지 말 것이냐를. 갖고 만약에 이제 성원이 될 것 같으면 친박 쪽에서는 이제 몸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갖고 난장판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 우리 비대위 체제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분당 수준도 가는 거죠. 그럼 성원이 화요일 날 어떻게 전국위원회 성원 될 것 같다고 보세요? 계산은 해놨을 거예요. 성원이 되니까 이제 밀어붙이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권위가 없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제 우리가 다 알면서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다 침을 뱉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바른미래당 갔다 온 사람. 바른미래당이 아니라 그때는 바른당이었죠. 바른정당. 그러다가 이제 이거 아닌가비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거든요. 이산이 아닌가비요. 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당신 갔다가 필요해서 돌아온 사람 아니냐 우리가 필요해서. 그 딱지가 계속 붙어 다니는 거예요. 주홍 글씨가.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게 한번 갔으면 끝이지 왜 돌아옵니까? 그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굉장히 국민들한테 비난받아야 될 행위들을 한 거죠. 복당파는. 명분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명분이 그때 없었다. 명분이 뭐냐면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통합을 안 한다고
그 명분으로 아니 그럴 거면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정치적인 신념이나 뭐 노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때 이해타산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밖에 안 된 거죠. 스스로의 권위를 사실은 지금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거다. 김성태 지금 원내대표가 하는 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권위가 안 서는 이유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정 의원 개인 생각은? 그래서 한국당. 이제 비대위 체제가 억지로 이제 세워져서 친박의 반발 속에서 이제 가다가 결국은 이제 뭐 지지부진하게 뭐 전당대회도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또 계속 싸움이 속에서 이제 내년 총선을 맞이하게 되면 이제 그 한 5석도 못 고지고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또 어떤 이제 큰 5석이요? 예. 아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내후년 내후년에 총선에서 공천을 해가지고 총선을 치르면 5석선 또 못 건져요. 이 상황에서 하면 5석이다? 네, 못 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후년 총선에는 지금 있는 정당은 다 이름은 다 없어져요. 자유한국당은 그 대후년 총선에서 없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없습니다. 자유평화당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더불어민주당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 깨닫죠.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상태로는 못 가겠다. 적어도 이 이름으로는 못 간다. 총선 못 치른다. 이합 집산이 벌어지죠. 그거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지금 의원들 다 듣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월간 이건 뭐고 이제 못 나오는 거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 빼고는 다 이름은 일단 없어질 것 같습니다. 총선 치를 때쯤 되면 뭘 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리도 없으니까 걸 것도 없고 그냥 입 다물고 사라지겠습니다. 정두환 전 의원은 지금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걸 것도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그냥 발을 띈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막 시원하게 그냥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예측을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한국당에서 모셔갔었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이 청산이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청취자들도 그런 문자 보내주시는데 어쨌든 전화는 안 받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디로 갈까요? 바른미래당으로 갈까요? 기무사로 갈까요? 뭐 아무데로 가죠. 시간상 어디 먼저 바른미래당 잠깐 갔다가 기무사로 갈까요?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대표가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선언을 어제 했습니다. 독일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깨달음을 얻고 돌아올까요? 정치로 아니면 그냥 그대로 정치 일선에서 떠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얘기했던 건데 주식 투자하고 비유하면 돼요. 주식이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바닥을 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일단 빠지자. 그래서 좀 나중에 올라갈 때 다시 들어가자. 타이밍을 본다? 이제 그거죠.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올라갈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왜 그러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말할 자유도 없나요? 왜 그러세요? 제 생각을 말할 자유가. 개인 생각이니까 뭐. 그러니까 일단은 타이밍 보고 돌아올 타이밍을 볼 건데 타이밍이 그러니까 환경이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이제 더 이상 좋을 일이 없죠. 기회가 한 번쯤은 더 열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감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지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 그 반등할 일은 별로.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를 다 소진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보여줄 게 뭐가 있겠어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줘야 그걸 채워와야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건데.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걸 채우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떠난 건데. 독일부터. 그 자세는 좋아요. 자세만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바른미래당 여기까지만. 기무사로 갑니다. 기무사. 제가 왜 기무사 얘기를 꼭 여쭙고 싶은 거냐면은 정두환 전 의원은 여러분 국회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이 궁금한 거예요. 기무사에서 탄핵 정국에 계엄령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3월에 검토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 문건이 하나 더 나왔어요. 11월부터 검토를 했다. 11월이면 여러분 10월 24일에 이 태블릿 PC 첫 보도가 나가고 10월 29일에 첫 촛불 시위가 있었는데 11월 초부터 계엄 문건으로 계엄령을 검토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당시 우리 촛불 시위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가 놀라고 그것보다 우리 자신부터 놀랬죠. 그렇죠. 이렇게 평화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됐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유모차를 끌고 나온 사람을 저는 여럿 봤어요. 이 축제처럼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비상 상황으로 이제 파악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걸 비상 상황으로 보는 거는 좀 지나쳤죠. 근데 또 한 가지 얘기는 뭐냐면 제가 국방위원장으로서 이제 우리 국군을 볼 때 우리 국군들은 거의 월급쟁이화 돼 있어요. 지나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보시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장교들은 이 군 수뇌부들은 직업군인들 왜냐하면 거의 이제 권력에 이제 거의 예속화돼 있죠. 옛날에는 참모총장이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인사권도 없어요. 참모총장 청와대에서 다 하니까 군인사를. 그러니까 참모총장도 뭐 거의 그 권력의 눈치 보고 이러느라고 군인들이 예전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간이 크고 담이 큰 군인은 내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윗선에 언질이나 지시가 있지 않으면 이런 문건을 작성을 누가 감히 하지 못해요. 잠깐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군에서 꾸려갖고 이거 수사해라 라고까지 한 정도 상황에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기무사가 그러니까 이 국민에 대해서 발포까지 하자는 이 문건을 스스로 써가지고 위에다 보고를 한 거냐 아니면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냐 이걸 지금 수사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정두원 전 의원 국방위원장 출신이 보시기에는 어떤 군인도 이런 정도의 위중한 문건을 이런 위험한 문건을 스스로 작성해서 갖다 바쳤을 리는 없다고 보세요? 저는 제가 경험해봤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은 지금 그런 군인은 없어요. 이렇게 간 큰 군인은 없다? 아니 그 충성심이 막 너무 넘쳐가지고 뭔가 내가 대통령을 막 지켜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밤새 작성해서 갖다 바칠 이게 쉽게 말해서 상황. 내란 음모거든요. 그렇죠. 지금 통진당은 이제 내란 예비 음모로 이제 해산이 됐고 이제 다들 구속돼서 형을 받고 살고 있는데 내란 모의를 할 정도면 그건 보통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시가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자. 뭐 이제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했겠죠. 자, 그럼 그 지시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겠습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입니까?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까? 그 당시에 김기춘 씨는 비서실장도 아니었는데요. 아니었나요? 11월 달에?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누구 선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이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70년대 80년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준 것들은 옛날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걸로 이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는데 제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얘기는 못. 이것도 뭐 다 짐작이고 정치 구단의 느낌입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는 못 하겠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지시 없이 그렇게 됐을 리가 그런 없다. 군인은 지금 없습니다. 아쉽게도. 당시 비서실장은 이원종 비서실장이었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제 합참의장이니 국방부 장관이 청문회 하잖아요. 그러면 청문회 때 5.16을 구테타라고 생각하십니까? 혁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들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국방위원장 때.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그때 비겁하지 않대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인이 북한에 대해서 비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권력에 대해서는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청문회에서 5.16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 못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군인의 실상입니다. 월급쟁이 같이 전락해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런 걸 계엄령 발포 언론 통제 이런 문건 누가 만들었겠냐. 지시가 있었을 것. 자, 시간 30초 남았습니다만 기무사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해체냐. 아니면 해체에 준하는 어떤 다른 개혁의 방법이 있겠는가. 아니 검찰이 뭘 잘못하면 검찰을 없앱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순 무식한 이제 생각은 좀 너무나 엉뚱하고요. 해체까지는 단순 무식이에요? 원래 자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뭘 잘못하면 해체하고 세월호 사건 나니까 해양경찰청 해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다. 이거는 좀 너무나 뭐 1차원적입니까? 예, 단세포적인 반응이죠. 그래요. 해체는 그런데 개혁을 뭐 해서 되겠습니까? 사실 보안사 개혁해서 만든 게 기무사인데 안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되겠죠.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진전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그래요. 조금씩 진전하기를. 이왕이면 조금씩이 아니라 확 한 번에 많이 발전하기를, 개혁하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6609님이 시간 좀 늘려주세요. 끝날 때 된 걸 느끼셨어요, 이분이.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고요. 그나저나 월간 유인태가 막을 내리면서 지금 짝을 찾으셔야 돼요. 좀 물색하고 계세요? 아이고, 제가 왜 물색합니까? 물색 해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천 좀 해주십시오. 월간 짝 잃은 기러기 정두원 선생의 짝을 우리 찾고 있습니다. 정두원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간 정두원이었습니다.